예, 선생님들 자리 다시 돌아오셨는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술한국 저자 강연에서 이어지는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행사 홍보 과정에서 사전 질문을 몇 가지 좀 접수를 해 두었는데요. 사전 질문을 미리 보내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오디오나 비디오를 켜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가하고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김가연 선생님께 좀 묻고 싶거나 좀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지 먼저 좀 여쭈어 봅니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럼 그 오늘 그 저자 강연에 직접 참가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름의 좀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그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부터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전 질문들을 뭐 구두로 전달드리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잠깐 좀 어떤 질문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몇 사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그 유성균 선생님 혹시 자리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한번 그럼 일단 대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균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과정만큼 결정적 힘을 가진 의견을 빙자해서 권력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인간의 믿음 구조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를지 또 현대 복합적인 양상 속에서 그 믿음은 어떤 기능을 더해가면서 스스로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상당히 근본적인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주술이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술이라는 믿음 너머에서도 이제 복합적인 양상이라는 표현을 유성균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주술이라는 믿음 너머에서 뭐 이런 복잡한 현대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신념 체계가 구조화되는 조건이랄지 그리고 그런 신념 체계가 발휘하는 또 주술적인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질문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소개드린 김에 하나만 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원 선생님 혹시 자리하고 계신가요? 역시 이것도 좀 대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주술 정치가 이루어진 어떤 특수한 시기, 그러니까 뭐 광해군, 연산군, 고종, 박근혜, 윤석열 그 시대를 제외한 그러면 나머지 시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또 역시 근본적인 질문이었고요. 감상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합니다만 주술이라는 말 자체가 호기심을 자아낸다라는 이제 감상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우리를 홀리게 하는 이야기가 이 주술 안에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이제 밝혀주셨는데 이 주술에 대한 매혹은 누구에게나 좀 보편적인 현상일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두 가지 질문 먼저 좀 나름대로 소화를 해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남은 사전 질문들 차근차근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좀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들이라 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 책에 담아주신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답변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뭐 좀 편하게 떠오르는 생각들 들려주셔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혹시 제 말씀이 들리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그 편하게 말씀을 주시라고 편하게 말씀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 수준이나 제 책의 범위를 좀 넘는 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께서 소중한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제가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답은 저도 모르고요. 단지 제가 썼던 책의 주술한국의 그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유승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과정만큼 결정적인 힘을 가진 의견을 빙자하기 위한 권력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주술한 곡이 권력자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은 많죠, 많죠. 근데 제가 주술한 곡이라는 책의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공론을 대체하는 주술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사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 리더는 취약성을 가진 경우 확률이 높죠. 자신의 통치 역량이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리더는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의 과정의 공론화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멀리 뭐 조선시대의 예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합리적인 토론, 설득 과정, 공론화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현재 그 미국이나 혹은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셨죠. 이때 그가 그 권위적인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리더가 공론을 피하기 위해서 빠지는 함정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권위를 빌려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주술과 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의견을 빌리는 함정, 주술, 도참, 풍수. 이런 공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피곤하고 그리고 더딘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술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 주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지만 제 책에서 흥성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공론을 조작하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참 조악해 보이는 공론인데 현재 정권의 조작이 더 정밀하진 않았죠. 예. 의정부터 해서 자신의 예언이 적힌 돌을 발견하는 정치적인 연출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하늘에 계시라는 반박 불가능한 의견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자들이 빠진 함정은 공론을 주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주술과 도참, 비선의 예언은 설득,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건 운명이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이 제 주소왕국 내에서의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제는 예, 인간의 믿음 구조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는지 또한 현대의 복합적인 양상 속에서 그 믿음은 어떤 기능을 더해가면서 스스로를 확장시키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 유성균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은 인간의 믿음 구조에 대한 탐구라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 책은 그 모든 믿음이 아닌 주술적 믿음, 구체적으로는 책에서는 무속, 풍수, 도참 등이 이런 주술적 믿음이 권력과 만나는 지점의 한정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술적 믿음을 과학 이전의 낡은 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이 주술적인 믿음이 현재 오히려 생생하게 강하게 잔존해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낡은 잔재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하지만 이 책은 이 믿음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호출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조선시대의 무속은 유교라는 공식 이념에 의해서 억압됐지만 가뭄이나 질병,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비상수단으로 호출됐고요. 제 책에서도 이렇게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근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단지 모습을 약간 바꾸면서 호출이 되었고, 예를 들면 한국 전쟁 후에는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묻는 절박함으로, 그리고 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리고 외환 위기 때는 경제적 공포를 해소하려는 욕구로 계속 이런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죠. 주술적 믿음은 한 번도 사- 최소한 그 한국 사회에선 사라진 적이 없고 이성적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자양분 삼아서 오늘까지 명백을 이어왔고요. 과거의 믿음이 개인적 차원의 위안이나 불안 해소에 머물렀다면 이 현대적인 믿음은 두 가지 강력한 기능을 통해서 확장됐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디어의 결합이죠. 정말 미디어를 통한 주술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도권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 분석 대신에 빠르고 직관적인 해답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현대 유튜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주술적 믿음의 가장 강력한 확성기, 무기가 오히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동네 무당이 부당이 동네 소수의 사람을 상대를 했다면, 현대의 무속 유튜버는 알고리즘을 타고 불쭉 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형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게 현대의 믿음이 확장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대중이, 대중의 불안이 미디어라는 새로운 기술과 만나서 이 주술적 서사가 오히려 현대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소비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한데, 통시에 항상 어떤 좀 그 폐쇄된 정국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그와 연동해서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타개하고, 뭐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뭐 어떤 일련의 서사의 인과관계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 주술에 좀 의탁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주술 자체는 상당히 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구상하고 또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서사의 인과관계가 부여되는 순간 뭔가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믿음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제나 서사적인 인간이잖아요. 그 서사에 의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주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역사와 사회의 힘, 이런 것들을 좀 믿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권력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좀 그 폐색된 커뮤니티, 동종사회적인 그런 커뮤니티보다도 그 이종사회적인 어떤 광장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아주 추상적인 생각입니다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조금 또 좀 전하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있으신가요? 오디오나 비디오를 활용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또 예, 사전 질문들이 꽤 더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그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 의견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세 번째 질문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이 낡고 위험한 순환을 끊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가연 선생님 생각을 좀 궁금해 하셨고요. 네, 또 주술 외에도 선생님께서 이 한국 사회나 정치를 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키워드나 주제를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여쭈어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다는 감상도 짧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한번 좀 또 소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질문 주셔서 일단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이 끊기 위해서 할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보통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을 내면서, 그 논문을 내면서 그 대안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건 금기이니까 아무래도 아주 언론적인 말씀을 그냥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십으로 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걸 그리고 위험 신호로 일단 인식을 해야겠죠. 가십으로 뭘 소비하거나 그걸 소비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걸 충분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인식하는 게 처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에서는 뭐 계속 반복해서 윤석열 정권의 손바닥 왕자, 용산 이전, 천공 풍수 논란, 그리고 극우 유튜브의 경도까지 상세히 다루었지만, 근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그거 그냥 가십,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소비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죠. 설마 저런 게 그냥 국정에 영향을 주겠어라고 흥미롭게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술적인 언어가 정치를 잠식하려고 들 때, 그, 그것을 그냥 가십으로 소비하거나, 저도 웃긴 많이 웃었지만, 웃어 넘기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그게 심각한 위협의 시도를 인식하고, 그 주변 사람들과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연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그 문제의 본질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뢰 대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오늘 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란스러울수록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스트롱맨, 그리고 확신에 찬 리더의 매료된 함정에 빠지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은 리더의 카리스마나 확신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성을 신뢰하는 거라고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합리적인 토론과 국정 시스템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경로나 영적인 비선에 의존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지 냉철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죠. 예. 그게 좀 아주 언론적인데, 네, 가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그 참가자 리스트에 김혜인 선생님 접속해 계신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김혜인 선생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소감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으실 걸로 판단하고요. 일단 그럼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또 그 사전 질문 그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최문찬 선생님께서 접속해 계신가요? 최문찬 선생님? 아, 운전 중에 듣고 계셨군요. 예, 채팅하지 마시고 운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문찬 선생님 질문 한번 소화해 보겠습니다. 책을 쓰시기 위해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정말 많은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조사 과정에서, 와,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일까지 있었어? 하고 가장 놀라거나 흥미진진했던 주술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뭐, 예, 책에 다 담겨 있긴 합니다만, 뭐,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뭐 다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담지 못했던 주술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주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어떤 분들은 뭐 개인 취향 아니야? 라며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이건 하나만은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으신지 예, 이렇게 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우선 질문에 말씀드리시면요. 많은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봤던 조선시대의 주술과 관련된 내용은 상식적이었어요.
진짜 광해군의 그 풍수 그 그 왕기를 세우고자 집착했던 그 풍수 도참이라든가 흥선대왕구 그 대원군의 그 도참 그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치밀하거나 혹은 무척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읽었던 재료 중에서 와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건 요즘 뉴스에 나오죠. 요즘 뉴스. 그래서 요즘 가장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주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요즘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최소한 제가 그 취합했던 제가 접했던 모든 자료 중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웠던 주술 관련 에피소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자들에게 이것만은 하나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제 책의 에필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모두 제가 기술을 했던 것 같아요. 주술은 권력을이나 개인의 영달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술이 사실 일반 사람들과는 그닥 와닿지 않는 주제죠. 저희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주술이라는 걸 제가 정의할 때 자기가 바라는 희망이 있을 때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행동을 주술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저는 자의적으로 했는데요. 근데 어, 일반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술적인 행동을 할 일은 별로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닌 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주술적인 행동이 운전 중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차 안에 그 부적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영험하다는 산에 가시면 다들 부적 하나씩 그 핸드폰에 갖거나 이제 지갑에 오실 텐데 이 처음 제가 제 동생,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 요정인가 봐라고 제가 스몰 토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주술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욕망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건 저희가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일어나는 그 예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술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개인적인 그 위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예. 선생님, 이게 답이 되실까요? 예.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도 질문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쭉 계속 보겠습니다. 김준열 선생님 혹시 자리하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보겠습니다. 김준 선생님 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더가 스스로 확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열린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는 심리적인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시민이 공개 절차와 사실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언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적 리더십 그리고 권력 구조 재설계 방향은 무엇인가? 역사와 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리더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좀 예, 하나는 좀 실질적인 실천의 방법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뭐 주로 역사를 살펴주셨습니다만 그 미래적인 전망과 관련한 그런 질문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또 한번 좀 예,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감상과 질문입니다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더가 스스로 확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열린 리더십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심리적인 장치. 예. 주책 주술완국은 결국 확신에 찬 리더가 어떻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빈자리를 비합리적인 대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술한국에서는 주술이죠. 주술 비선 그 무속으로 채우며 파국에 이르렀는지를 분석한 최근 붕괴 모델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확신에 찬 함정을 피하고 말씀하신 열린 리더십을 유지하는 장치, 즉 붕괴 모델의 백신이죠. 백신. 백신 뭘까? 이것 역시 저는 책의 그 역사적인 사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확신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쓴소리를 하는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연산군의 사례, 죄송합니다. 광해군의 사례, 그리고 그 현대 권력도 그렇고요. 어, 리더가 가장 먼저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리더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 속의 장치, 조선시대를 보면요. 현대에서는 언론 탄압, 조선시대에서도 언로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는데, 언로 탄압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언로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사관원, 사헌부와 같은 삼사는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공식 업무였죠. 근데 연산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그건 방해군이 가장 한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언로를 능상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패라는 물리적인 도구로 파괴해버린 것이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능상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신원패라는 물리적인 도구로 역시 언론을 탄압하는 건 여러분들 듣는 순간 현대 정치에서 병치가 되시죠. 그 리더가 확신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제도적인 장치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리더가 아무리 경로를 하더라도 결코 닫거나 파괴시킬 수 없는 공식적인 비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음, 제 책의 첫 번째 모델의 시작은 모두 다 리더의 불안감, 취약성에서 시작이 되죠. 리더는 불안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술이나 비선이라는 비합리적인 확신에 기대게 되지요. 그럼 고종이 왜 허구의 소설인 삼국지연에 기반한 관우신학에 기대했을까요? 왜 현대의 리더가 북부 유튜버의 닫힌 세계관에 빠졌을까요? 그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가장 옳다. 자기가 가장 옳다는 달콤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확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심리적인 장치는 역설적으로 그 리더가 불안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판단을 불신하고 공식적인 참모 조직, 그리고 공론의 장을 통해서 검증받는 과정을 의무로 만드는 거죠. 천공이나 증명군 같은 그런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식 시스템에 의존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권력자는 결코 스스로 열린 리더십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파괴하거나 비선을 기대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시민의 요구는 리더가 닫힌 리더십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적인 절차를 우리가 공개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 이건 리더가 비선이나 밀실에 기대는 심리적인 장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확신을 막는 제도적 심리적인 장치는 결코 저절로 작동하지 않겠죠. 시민의 공개와 검증의 요구가 발생할 때, 어, 그 정치적인 압박이야말로 리더가 어쩔 수 없이 그 장치들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술왕국의 붕괴 모델을 막을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 대답이 됐을까요? 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김준호 선생님 질문에서는 어쨌든 리더십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 말씀 또 김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만 괜히 좀 덧붙여보자면 어떤 확신이랑 결단의 구조 그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결단의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토론의 구조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리더가 좀 공론장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좀 펠로우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펠로우가 그 끼리끼리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동종이 아니라 이종이고 또 다종이고 또 다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다중의 몸짓이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이제 그 제도화의 경로를 따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제도화 자체에 저항하면서 더 나은 지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과 목소리들이 좀 이렇게 화석화 또 결정화 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개인적으로 좀 해보아서 토론을 겸해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 질문에 요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 혜연님의 질문입니다. 그 혜연 선생님 혹시 자리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그럼 일단은 제가 한번 대독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혜연 선생님 질문을 제가 이제 사전에 접수된 걸 좀 미리 읽어봤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촉구하는 그런 좀 제안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해보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사회, 툭하면 편가르는 사회, 혐오와 적대가 일상인 사회에 살면서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공적 기능을 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다소 좀 낙관적이지 않나 싶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주셨고요. 반복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중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느새 뭐 이데올로기, 진영의 힘겨루기 장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참고하고 공부해 나가야 할까? 더불어 한반도인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혹시나 주술왕국의 맥락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한 그 또 지점을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술로 좀 통칭되는 민중신앙 그 자체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선생님께서 추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공개와 검증만으로 어떤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고리 2호기 재가동처럼 환경 영향 평가제와 같은 제도를 비웃고 있는 것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술에 취한 권력의 통제가 사실은 공개와 검증, 이거는 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요. 또 다른 어떤 좀,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좀 우리 모두의 좀 그 고민거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말씀을 매개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대책 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대책 없는 질문이 아니라 제 강연과 책의 결론을 꿰뚫어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비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스랑국을 집필하면서 지금 가장 고심했던 지적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도의 공적 기능을 시스템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는가?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결론은 시스템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낙관론은 아니고요. 오히려 제 책은 오히려 제 책은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쉽고 처참하게 한 개인의 심리와 한 개인의 비합리적인 믿음에 의해서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파멸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시민의 힘이란 그 공개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요청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권력자가 제도를 무시하고
붕괴 모델 2단계 고립과 한 단계 비합리적인 대안으로 진입할 때 그에게 정치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그 감시죠.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왕자가 등장했을 때 그걸 가십으로 소비하는 시민이 100만 명이 있으면 권력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죠. 근데 그것을 주술왕국의 붕괴물들 제1단계 위기의식 징후로 인식을 하고 공적 시스템 붕괴라는 위험한 시도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100만 명이 있다면 그 권력은 이미 초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기능은 시민의 감시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감시를 통해 회복되는 비용이 그들에게 얻는 이익보다 더 커질 때만 작동을 하죠. 그리고 민중신앙이 죄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깊이 동의를 하는데요. 대책은 민중신앙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권력과 만나서 신성의 도구화가 될 때, 그리고 권력화가 자신의 취약성을 가리기 위해 민간 신앙을 도구화해서 사용할 때 파국의 시작이 된다는 걸 그 지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역사는 역사학자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역사를 음, 어느새 우리 이데올로기 진영의 힘겨루기 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참고해야 될까요? 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선고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역사는 일종의 사실의 집합, 기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패턴의 거울로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사용한 핵심 방법인 병치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년 전 연산군이 신원패를 만들어서 언로를 막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 신원패라는 과거의 사료를 오늘날 눈앞에 펼쳐지는 이틀막 경호라는 현대의 장면 옆에 나란히 놓았을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왜 권력은 비판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틀어막는가라는 시대를 초월하고 관통하는 구조적인 패턴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진단 도구로 이게 역사학자분들이 지금 예, 그 역사를 진단 도구로 저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를 하는 법은 아, 저 글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 워낙에 오늘 질문들이 다 이 주술왕국이 좀 상기하는 강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 각자 계셨던 되게 깊은 곳의 고민들을 이렇게 쭉 꺼내 놓으셨다 보니까 사실 짧은 시간에 좀 요령 있게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 떠올랐던 생각들 좀 덧붙여서 얘기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통치자 측의 어떤 그 정보 공개나 뭐 시민들의 검증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항하고 대항하는 측의 어떤 정치적인 기록도 중요하고 그것이 또 공개되고 또 공유되고 또 공명의 지평을 이루어야 사실상 그 소수 엘리트들에게 집중된 권력에서 이 공동체 쪽으로의 어떤 권력 구조의 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역시나 유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떤 기록과 기억, 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카이브 작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오늘 선생님 주술왕국 같은 것들이 그 작금의 그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시주화를 좀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전 질문은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질문 이외에도 지금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제 강연과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들었던 생각, 또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질문, 그리고 좀 전하고 싶은 의견, 그리고 뭐 간단한 소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있으시면 좀 짧게라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더 있을까요? 막 그 숙고의 시간들을 거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예, 그 오늘 그 김관 선생 강연 들으면서 사실 이 주술이 비과학적으로 여겨지지만 또 이 주술하고 권력이 결탁하는 과정은 그 오히려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였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선생님 책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적 모델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주술왕국이 보여주는 이런 단계적 모델을 우리가 이 정치를 어떤 제도나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사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저는 뭐 정동의 층위에서도 다시 사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주술왕국이 바로 그런 지점들을 좀 두루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저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연대나 또 공적 언어의 그 생성, 그리고 생성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져 있죠.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술왕국 주술왕국 너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좀 작업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멘트를 던지면서 혹시 질문을 더 기다려 봤는데 더 있을까요? 없으면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반갑은 마무리를 하실까요,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준비한 논의의 자리는 그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그 참석해주신 프리뷰어 강성민 선생님,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귀중한 저작을 통해서 강연을 들려주신 김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그 주술왕국을 꼭 지역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술왕국 아니더라도 갈무리 출판사의 또 많은 도서들에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기로는 이 주술왕국이 갈무리 출판사의 많은 책들하고 아주 많은 접점들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두루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사 좀 공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예, 그 객체 지향 교전 네, 저자 그레이엄 하먼의 또 강연이 열리는데요. 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희 선생님도 마지막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가연 선생님께 또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